안녕하십니까. 원주 시민 철학자 한상철입니다. 원주의 중천 철학 도서관으로부터 이달의 철학 책으로 소개를 부탁을 받아서 특히 그 고전에 관해서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영광스럽게 제가 테이프를 끊어가지고 아주 기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실은 이 고전은 이건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고전을 통해서 자기를 비춘다는 것은 자기를 확인하는 거고 자아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인생 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뭘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동양 철학에 관해서는 동양 부분에서는 그래도 기본이 되는 건 논어고, 서양에 있어서는 또 역시 그 사상의 중심이 되는 건 플라톤인데, 플라톤의 사상의 출발점은 역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이달에는 논어를 중심으로 소개 말씀을 드리고, 이 다음 달에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논어는 뭐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동양의 5,000년을 동북아시아를 리드해온 중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선 왕조 말기까지만 해도 논어는 바로 그 시대의 정치학 원론이고 경제학 원론이고 국민 기본서입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끝나는 정도가 됐는데, 이게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됨으로써 중단이 되고 다시 그 후서부터 이제 근대화에 뒤진 걸 근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1945년 해방이 된 후에 이제 우리도 나라가 독립되고, 그때 독립된 후에 우리나라를 리드한 분들이 대개가 중심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이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문교부 장관이 백낙준 박사니 이런 분들이 했는데, 미국에서 교육받던 영향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논어하면은 조선이 근대화 낙후된 주범이고, 논어라는 거는 바로 조선이 뒤떨어진 데 대한 사상적인 기본서다. 이래서 아주 진짜 모술책으로 주는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논어를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 살아오면서 시장 군수를 강원도에서 약 반 가까이 하면서도, 그러면 그 지역에 그래도 지도자인데 사실 논어를 한 번도 안 읽고 시장 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후에 우연한 기회에 2005년서부터 논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야, 이런 책을 왜 안 읽었나? 이게 참 아주 천추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논어가 전부 왜곡이 되고 공자 사상이 왜곡이 돼서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그렇지, 논어의 기본 사상대로 공자 사상의 기본대로만 하시면은
조선은 물론이고 동양도 근대화에도 이렇고 세계에 앞서가는 그런 나라들이 될 텐데 그랬구나.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2005년도에 논어를 접한 후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그 논어 접하기 전까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 2002년도에 원주시장 다시 재선에 떨어지고 그 후에 여러 가지로 선거 때마다 실패를 하고 연속으로 실패를 하면서 뭐 가산탕진도 하면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야, 이 내 인생 완전 실패 아닌가 이런 속에서 사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참 엉망인 생활을 할 때 논을 접하고는 야, 이게 아니다. 이게 이럴 때가 아니다 말이야. 이 공자 같은 분도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해가지고 참 그 인생 황혼기 그 절망에 빠졌을 때 새로운 희망과 인생에 대한 용기를 준 게 바로 논어고 공자님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가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이 논어를 읽음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을 해놨는데 이거 나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2006년 7월 1일서부터 논어책을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알려야 되겠다. 공자 사상이 왜곡된 걸 바로잡고 논어 사상대로 하시면은 이 우리 조선이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진국이 될 수가 있었고 중국도 물론이고 그들이 한나라 때서부터 논어를 국교로 중국에 해왔지만은 사실 동중서서부터 그 바로 장본인 동중서서부터 논어를 왜곡하고 공자 사상을 왜곡해가지고 정치에 이용을 했는데 이걸 이 논어를 바로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 논어책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2009년 12월에 논어산책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그 논어산책이라는 책도 가지고 있으니까 충천철학도서관에서 논어책을 좀 소개를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쾌히 응낙을 했습니다. 사실 논어는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에 수만 권이 나와 있을 거예요. 옛날 뭐 삼국시대에서부터 일단 논어가 들어온 걸로 돼 있고 고려조 때는 물론이고 조선 왕조 때도 그렇고 그래서 뭐 한문으로 된 논어책도 부지기 쓰고 지금도 서점에 가면 뭐 논어책의 해설선이 번역선이 뭐 해서 수천 권이 된다고 전 봐요. 그건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또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유럽주도 똑같습니다. 이 논어가 참 중요한 책으로 이루어져 됐는데 그러나 분명히 내가 여기서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논어를 꼭 읽으십시오. 논어를 읽으면은 이 세상에 인류로 태어나서 논어를 안 읽고 논어를 못 읽고 세상을 하직을 한다는 건 나중에 후회입니다. 정말 논어는 한국 사람으로서 아주 꼭 읽어야 될 거고 특히 앞으로 자기 분야에서 지도자가 되고자 리더가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논어를 먼저 읽으십시오. 논어책은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어느 책보다도 중요한 그 리더십 이론입니다. 지도자로는 논어당할 게 없습니다. 이 상대방 인간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조화로운 세상을 이끌어가고 만들 것인가 하는 게 논어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어책을 어떻게 하면 잘 소개할까? 사실 하도 많이 논어책이 번역서도 있고 또 뭡니까
해설서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중천철학도서관에도 이제 전부 돌아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좀 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20편으로 돼 있는데 1장이 이제 1편이 하기편이고 저 마지막 20편이 요할편으로 끝나는데, 이 각 장의 각 편의 첫 장에 두 자를 따서 하기편이니 위정편이니 이렇게 이름이 지어 있지, 그 각 편마다는 동일한 어떤 현대 정치, 경제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들어있고 저것도 들어있고. 이 논어책 자체가 공자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니고, 공자님이 그때의 그 제자들과 담론과 토론을 하면서 제자들과의 그 담론, 그리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과의 만나서 또 대화 나눈 거, 또 혼자의 생각, 이런 거를 제자들이 받아서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공자가 돌아가신 후에 쓴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각 편마다 정리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논어책을 봐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걸 봐야 되겠다, 이렇게 중요한 책이면은 이 논어를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딱 논어책을 대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첫 편의 첫 장에 하기 시습지면 부력나 고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유 뭐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학생들 말이에요. 학교에서 밤새도록 과외 공부하고 입시 공부하는데 맨날 공부하는 건데 거기다가 그게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죽을 노릇인데 밤잠도 못 자고. 그럼 이게 뭐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논어가 되게 어떤 책이고 공자사상이 뭐냐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틀을 잡아놓은 거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논어 번역서를 읽으면은 이게 공자사상, 공자 인생 중에 여기에 속하는구나, 이게 어떤 의의가 있구나, 이런 걸 알면서 읽으면 이게 재미가 있는데, 그렇게 알면서 읽으면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논어책에는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으면 또 다릅니다. 또 세 번 읽으면 또 다르고, 20대 읽으면 또 다르고, 30대 읽으면 또 다르고, 40대 읽으면 다르고, 50대 읽으면 또 다르고, 그 의미가 다르고, 읽을수록 무궁무진하고 그게 참 깊은 그 사상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중에도 40에 읽는 논어니 50에 읽는 논어니, 논어가 똑같은데 거기 무슨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읽을수록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논어책으로서 공자사상과 논어사상을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된 책, 이거를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논어 번역서, 한글로 한문어 한글로 번역된 책을 읽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 권유를 드리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책을 뒤져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권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 책입니다. 이건 누가 쓴 책이냐면 안병욱 교수님이라고 서울대학교에서 오랜 동안 강의를 하시고 철학 강의를 하시고 또 다른 대학교에서도 많은 철학 강의를 하시고 함석헌 선생님을 비롯한 분하고 같이 뭐 여러 가지 사상 운동도 하시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 생존하신 원로 철학가인 김영석 선생님하고 또 돌아가신 서울대학교 김태길 박사님하고 이 안병욱 교수님하고 셋이 제일 친한 아주 형제같이 지내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신데, 이분의 논어 인생론, 이 책이 아주 잘 정리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자가 어떤 분이라는 게 이렇게 쭉 돼 있고, 논어의 사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쭉 하는데, 이 책을 보시면 철학자가 쓰신 분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면에서 공자를 접근하면서 인생의 지침도 되고, 또 논어 전체, 그 다음에 공자 사상 전체에 대한 파악엔 아주 좋지 않겠나. 이래서 이 책을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에 또 하나 논어의 그 전체 사상과 공자 사상을 중심으로 사상 체계를 이렇게 총 정리를 한 거는 이게 제 졸작인데, 제 책입니다. 이 논소산 책인데, 사실 이 책이 저는 뭐 한문학자도 아니고 동양 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사회과학을 전공해서 전국에서 시장 군수를 오래 한 그런 생활인입니다만은, 이 책을 접하고 저는 이 논어를 접하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주 보람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이 공자 사상에 왜곡된 걸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다만 이거 개설서인데 이 안병옥 선생님이 쓰신 거와 어떻게 다르냐. 이 책은 철학하신 분이 철학적인 입장에서 쓰신 거고, 저는 사회과학 하시는 한 사람으로서 사회과학 한 분야, 예를 들어 정치, 행정, 경제, 일반 사회,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 리더가 되고 앞으로 정치를 하고 싶은다는 뜻이 조금 있다든가, 또는 회사를 경영해서 사장이 되고 싶다든가 오너가 되고 싶다든가, 또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등등의 그 리더가 되고 싶다는 사람, 바로 사회과학을 한 입장에서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쓴 개설서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약간 다르고 또 접근도 다르게 했고, 그래서 공자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공자가 우리 17의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3살의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그 인이라는 거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터득을 해서 그 인의 실현을 위해서, 인정을 펴고 덕친을 위해서 주유를 하고, 그래서 56세에 출발을 해가지고 68세에 다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서 후학을 가리키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경은 이 주역을 비롯한 오경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 공자님께서 정리를 한 책입니다. 시경이니 서경이 다 그렇습니다. 이 공자 사상이, 공자가 우리보다 뭐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양반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또 하나 더 얘기하면은, 그 양반은 정식 부부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소자, 적자에서 조선왕조 때 적자는 대접을 받고 소자 뭐 여간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허균 같은 분들 이렇게 됐고, 원주에도 송곡 이달 선생 같은 분이 다 서출이기 때문에 빛을 못 보고 이렇게 조선왕조 때 얼마나 서자들 소름을 받았습니까? 이 바로 공자님 자체가 서자예요. 서자 중에도 정식 서자도 못 되는 분이야. 이렇게 우리보다도 더 못한 정말 보통 이하의 그 분으로서 이렇게 인생으로서 내가 보기에는 최고의 인생. 이 세상 인류가 뭐 역사가 있기 전서부터 지금까지 수천억이 났겠지만 그 중에 내가 보기엔 사람으로서는 최고가 난 공자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난 데 대한 그 공자가 우리와 똑같다. 우리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공자의 인생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했고, 그 다음에 공자 사상 중에 정치 사상, 경제 사상, 교육 사상 등등을 하고, 특히 지금
21세기 와서 문명의 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인류에 나갈 방향에 4차 혁명이 AI 시대가 오지만은 인류가 어느 방향, 어느 사상으로 될 거냐 하는 문명의 축이 흔들릴 때 공자의 논어는 인류 사상이 나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결정적인 책이 아닌가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회과학 측면에서 논어를 해설한 건데 이 안병욱 교수님의 논어 인생론이라든가 이 논어 산책을 보실 때 뭐 처음서부터 1장서부터 보시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먼저 뽑아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무리가 없게 쓴 책으로서 전체적인 걸 이걸 한번 읽으면 야, 공자님이 이런 분이구나. 논어가 이렇게 중요한 책이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때 초등학교 때서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고 대학생은 더군다나 뭐 꼭 읽어야 되고 이 논어책을 읽어야 되고 젊은이들이 읽어야지 앞으로 자기들이 각 분야에서 리더가 됐을 때 세상을 정말 덕이 흐르는 어진인 사랑을 베풀고 지도자로서의 그 정말 세종대왕 같은 그 우리 국민이 전체가 바라는 지도자가 나오려면은 논어책을 읽으십시오. 논어에는 지도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젊은이들이 읽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도서관에 쭉 책을 뒤지니까 몇 권 있는데 그중에 내가 보기에는 이 책이 좋습니다. 이게 사람 속에서 찾은 사람의 길 청소년 철학창고 20 어디서 나왔냐면 논어 풀빛이라는 데서 나오고 진현종이라는 분이 풀어 쓴 책인데 내가 보기에는 아주 논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아주 잘 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느냐 하면은 논어의 중심, 개념 중심으로 인, 의, 예, 지, 덕 등등의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읽으면 공자 사상의 인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건 뭐구나. 의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또 공자 사상 전체는 어떤 거고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으면서 동시에 논어 전체를 쉽게 풀어서 아주 논어책 중에 엑기스가 되는 장들은 번역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읽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논어 번역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번역서에는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아주 번역서 많습니다. 중천철학도서관에서도 여기 논어에 관한 번역서가 수십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김학주 교수님이 번역한 서울대학교 교수님인데 이 양반기 아주 간결하게 아주 요점 중심으로 간결하게 번역을 해놨고 현대감에 맞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논어를 공부하면서 한문도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보겠다 하는 분들은 현토완역 논어집주라고 해서 송백효 선생이 번역했습니다. 이건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이 책은 한문 공부를 하실 분은 이 책을 보는 게 좋은데 이 송백효 선생이 한문 공부는 많이 하신 분이지만 현대학문을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다니시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현대 감각이 없어서 번역도 좀 그러니까 구시대 분들 번역감에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미리 이해를 하시고 한문 공부까지 같이 하시려면
이 책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책을 등등을 이렇게 보시면은 논어 어느 정도는 뭐 통달이 되겠죠. 그리고 몇 번 보시면 정말 참 아주 여러분들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공부를 하려면 이제 전문가가 되고 논어에 대해서 하면 깊이 들어가는데, 그럴 때는 여기 이제 그래서 도서관에 있어서 빼왔는데, 바로 다산 정양육 선생이 쓰신 논어 고금주, 이게 5권으로 돼서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권인데 아주 좋습니다. 정말. 정말 다산 선생은 참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그 여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논어를 번역하면서 한 거와 이제 다산 선생의 다른 거를 바로 잡은 거, 일본 사람들이 논어를 또 번역해서 저 일본 사람들 이렇게 한 책도 다 해가지고 그 중에 지정을 해서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제대로 된 거고 이렇게 다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당신의 그 심오한 학식으로 이렇게 이제 논어를 번역하고 해설한 책인데 참 좋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다가 뭐 모르고 이론인들이 많은 논어를 볼 때는 이 책을 반드시 봅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건 이제 전문적으로 1권서부터 5권까지 아주 질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논어책을 보다가 이게 더 깊은 뜻이 뭔가 하려면 저 논어 고금주를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논어는 사실은 동양의 5,000년 역사에 5,000년의 사상을 지도하고 중심이 된 책인데, 공자께서는 사실 나라 경제를 중요시한 세계 3대 성인 중에 경제를 중요시한 분은 공자님밖에 없습니다. 이 논어책을 읽어보면. 그런데도 우리나라 경제가 근대화가 안 되고 이런 게 전부 공자가 뒤잡아 썼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 이제 문해혁명할 때 비림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공자를 뭐 아주 참 처참하게 난도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인표 막 때려잡을 때 말이에요. 이렇게 참 이 공자님은 뒤잡아 쓰기도 많이 쓰고, 또 공자는 중국에서 성인으로서 이렇게 추앙도 받았지만, 그러나 역대 중국 정부도 공자를 이용만 해먹었지 공자가 삼강을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류는 얘기를 했어도 삼강은 주장한 적이 없고,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삼강을 동중서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자 사상이 왜곡이 돼. 그런데 공자는 서자 출신의 적절을 구분한 적도 없고, 하급 뭡니까 하사관 출신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선비로 그냥 공부만 했지. 그래서 양호의 초청을 받아서 그 노나라의 사만 그 잔치집에 갖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귀족도 아닙니다, 공자는. 그렇지? 그러니까 양반 쌍놈이 공자 책임이 아닙니다, 이게 전혀. 뿐만 아니라 공자는 이렇게 자기의 이제 유세를 떠나가지고 14년간 56세에 출발을 해가지고 68세에 돌아오시는, 죽을 고비를 3번이나 겪습니다. 결국 모략을 받고 놀림감이 돼가지고 상갓집 괜히 그 태울 받아가면서도, 여러분 56세면 그때 당시에는 요새 80 정도 보면 될 거예요. 그렇게 노인네가. 또 키는 여간 큽니까? 이 양반이 키가 197cm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그런 분이 이제 또 생긴 것도 희한하게 이 공구라고 해서 이게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분이 말이에요. 최구는 그렇게 키가 큰 분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인정과 덕치를 실현하는 왕을 찾아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써줄 사람을 하니까 다 뭐 전혀 그저 부국 강병에만 관심이 있지 인정에는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다 실망을 하고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경서 5경을 정리를 하는데, 이분 때문에 독재 정치가 되고 전제 정치가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혀 놉니다. 이 공자가 그렇게 당하고 임금을 다 찾아도 되니까 논어책을 보면은 공자는 제왕 정치를 안 좋아합니다. 선양을 좋아해요. 선양. 그러니까 임금을 이렇게 하다가 다 이제 한이 쇠고 하니까 순임금에게 선양을 하고, 순임금이 또 이렇게 하다가 운임금에게 선양을 하는 선양을 하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한 게 바로 뭐냐, 이 세습 왕정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얘기하고, 제왕정치 그때 체제는 또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어. 제왕정치 민주주의라는 건 이건 저 아테네 같은 조그만 지역에서나 그때 당시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가능한 거지, 중국같이 대륙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 제왕정치는 불가피하지만, 왕정은 불가피하지만, 왕은 그냥 의식적으로 이렇게 있고, 재상정치, 영의정, 국무총리가 정치의 중심이 돼서 정치에는 재상정치를 주장을 합니다. 논어에 보면은 이 양반이 전대정치, 독재정치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뒤잡아서 가지고 전부 이게 공자가 그렇고 논어가 그렇다 하는데, 이 양반은 재상정치를 주장을 하고 그걸 이상으로 해서 실현하려고 또 직접 다니신 분인데, 바로 조선에서는 삼봉 정도전 선생이 재상정치를 실현하려고 사실은 조선 왕조를 이게 이상을 꿈꾸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방원 태종의 그 형제의 난에 의해서 완전히 역적으로 몰리면서 끝났지만은, 그 실현을 한 건 처음으로 재상정치를 실현한 건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어떻든 그게 그렇게 끝났습니다만은, 지도자가 되시려고 하는 분들, 또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최소한 논어책은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동양에서 사는 사람으로서는 생전에 논어책을 안 읽고 세상을 끝난다면 그건 정말 불행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 자라는 청소년들 논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앞으로 지도자가 되고 그 각 자기가 주어진 분야에서 1인자가 되고 지도자로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읽으실 걸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래야 정말 참된 세종대왕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정말 영광스럽게 제가 고전으로서 논어를 소개를 하게 됐는데, 이게 배운 능력도 없고 재주도 부족한 사람이 말도 조리도 없고 해서 제대로 소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든 논어를 읽으면은 여러분들 리더가 되고, 논어를 읽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꼭 논어를 읽으시고, 논어는 읽을수록 달라집니다. 한 번 읽는 걸로 그치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그냥 한 장이라도 이렇게 보셔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된 이런 인생이 되는데 큰 길잡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드리면서 이제 두서없는 논어 소개를 이달 2022년 1월, 2월에 철학책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